영국 최장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오후 1시쯤 9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중간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발발 28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한 반면 한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s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영국 최장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늘 오후 1시쯤 96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오늘 오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베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으며 큰아들인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세에 왕위를 계승해 70년 동안 국왕의 자리를 지켰으며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국왕이자 세계 역사상 모든 왕조 중 2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틀 전인 지난 6일에도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를 임명하는 등 최후까지 국왕의 의무를 다했고 약 하루 남짓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왕실 의료진은 오늘 아침 국왕이 위독하다고 밝혔으며 찰스 왕세자를 비롯한 3남 1녀의 자녀들이 속속 벨모럴 성에 도착해 임종을 지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중간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 조사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답한 민주당 유권자가 48%에 달한 반면 공화당 유권자는 45%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력한 투표 참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45%가 민주당, 40%가 공화당이라고 답변해 역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유권자들이 적극적 투표 참여 의지를 밝히고 민주당 지지가 공화당을 앞서는 것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에 대한 반발이 공화당 우세였던 선거 판도를 뒤집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여성 표심을 자극한 것은 물론 진보적 남성까지 결집한 것이며 더 이상 보수층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발발 28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크게 줄었으며 이제 우리의 삶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근교 지역 주민 1,500만 명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주는 오미크론 변이가 한풀 꺾이자 지난 3월 식당, 술집, 체육관
미술관과 영화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이처럼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것은 오는 11월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 조치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진율이 7.2%, 뉴욕시는 6.9%, 롱아일랜드 9.2%를 기록했고 퀸즈는 7.7%, 나소 카운티는 10.0%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한 반면 한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한 뉴욕시 아시안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지난 2015년 94,955명에서 2020년 89,863명으로 5,092명, 5.4% 줄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뉴욕시 인구 감소율 0.6%의 10배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아시안 인구는 124만 3천 명에서 131만 7천 명으로 6.8% 증가했으나 한인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한인들은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주거주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56.6%를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 2015년 점유율 59.7%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퀸주 편중 현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특히 브루클린은 2015년 한인 인구 거주 비율이 10.8%였으나 2020년에는 14.2%로 급증했고 맨하탄의 한인 인구 거주 비율도 23.0%에서 23.5%로 0.5%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14.8%, 18세에서 64세가 72.3%, 65세 이상이 12.9%였으며 34.8%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36.1%는 이민 와서 귀화한 시민권자로 조사됐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이 비리 경찰 13명이 기소에 관여한 약 400건의 형사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은 비리 경찰 13명의 범죄 사건과 관련해 기소에 관여한 378건의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은 이들 사건 대부분이 아무런 증거 없이 오로지 목격자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며 목격자만 없으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기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리 경찰들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은 이들 사건 대부분이 아무런 증거 없이 오로지 목격자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건들이라며 목격자만 없으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기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곤잘레스 검사장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성과 정직성이며 사법 집행기관이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커뮤니티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중 130건 이상은 마약 정보원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제리 보엔스가 기소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은 중범죄 47건, 경범죄 331건이며 미국 역사상 무혐의 처리 기록으로는 6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소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지난 7월과 8월 평가에서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대체로 미약하며 다수 지역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간 추가 수요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7월 초 이후 종합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물가 상승률이 일정 부분 둔화됐다고 보고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상승 중이며 높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대부분 기업들이 최소 연말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여전히 경직적이며 공급망의 차질이 생산에 계속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또 시중의 경기 침체 언급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6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린다리, 줄리언 등 시의원 36명이 공동 지지한 이번 결의안에는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이 삭감한 4억 6,900만 달러의 교육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시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은 지난 6월 합의된 예산안에 등록생 감소에 따른 학교 예산 삭감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의원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궁극적으로 교직원 수 감소로 이어져 필수 프로그램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철회에 대한 최종 법원 심리는 9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 중 최소한만 소화하는 이른바 조용한 사직 상태 노동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월 미국 직장인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는 답변은 32%에 그쳤으며 이는 갤럽이 2000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또 직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불만을 터뜨리는 적극적 비몰입 직장인이 18%에 달했으며 이는 2013년 19% 이래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업무 몰입자와 적극적 비몰입자를 제외한 50%는 조용하게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 사실상 조용한 사직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조용한 사직 상태란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수행해 심리적으로 직장과 동료들과 괴리된 상태를 이루며 적극적 비몰입자는 떠들썩한 사직자로 불립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벤모나 젤 등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금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차고 송금을 빌미로 반송 송금을 요구하고 있어 한인 이용자들의 주의 요망과 함께 대응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불법 매매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확보한 타인의 크레딧카드 정보를 벤모나 젤 앱에 연동해 무작위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합니다. 이어서 몇 시간 뒤 돈을 잘못 송금했다며 반환 송금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보고 돈을 돌려주게 되면 사기범들의 상황은 종료됩니다. 벤모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현금의 1.9%의 송금 수수료와 추가 10센트가 송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분실한 크레딧카드 소유주가 사기범들이 송금한 금액에 대한 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손해는 오로지 송금을 반환한 사람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가 송금받았다고 생각하는 500달러는 받을 수 없는 돈이며 사기범에게 반환해준 500달러는 찾을 길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오류 송금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크긴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연방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 산하 여행관광부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재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최초로 7선에 성공했던 김 하원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직을 사임하고 그동안 지지를 보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급감한 미국의 관광 산업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버지니아주 35지구 하원 의원석은 때 아닌 보궐선거 열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 이탈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한국 국적법 개정안. 현재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 사유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적 이탈 시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아온 한인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관할자 안에서 이런 부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간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 발생가 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는 재해동포청 설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초쯤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내부에 있는 기능을 설득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입법,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내서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재해국민 정책이 통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재외동포 정책 기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야 되고 또 하나로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다 인지가 돼 있는 거고요. LA 초용사관은 이번 달부터 다양한 문화 행사를 포함하는 한국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계 활동에 힘쓸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을 찾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USTR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1시간 넘는 협상 뒤 안 본부장은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할 실무진 논의는 즉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USTR도 홈페이지를 통해 타이 대표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백악관에서 언급된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시행령을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건 협의를 아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여러 부처가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각계에서 취합된 대안 가운데 미국 법체계 안에서 수용 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검토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측은 실무급 협의와 함께 올 하반기 예정된 G20과 APEC 등 국제회의를 통해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어들어 4주 연속 감소했고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다시 고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한국 시간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일 연속 최고가를 갱신하다 하락 1383.5원으로 전날보다 약 6원 내렸으나 추석 연휴 뒤 1,400원은 물론 1,45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20선거구 산드라 왕 시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이민법 상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의번호는 718-888-8747입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 존리 판사가 어제 연방상원 제7항소법원 판사 인준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며 29일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동맹국 6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미국으로 초청, 각각 9일간씩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보안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19세 흑인 남성이 오늘 새벽 1시부터 8곳 이상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 이상을 살해하면서 이를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거주 16세 한인 남성 윤모군이 지난 1일 친구와 함께 51세 남성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